오래된 김할머니 집은 낡은 플라타너스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도시의 시끄러움과는 동떨어진 곳이었죠. 벽은 여기저기 얼룩덜룩했고 기와 지붕은 이끼로 가득 뒤덮여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의 침묵을 담고 있는 듯했어요. 적막한 공간 한가운데에는 조그마한 검은 강아지 먹이가 마치 작은 음표처럼 집안에 가득한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죠. 먹이는 검은색 윤기 있는 털을 가진 똥개였어요. 마치 벨벳처럼 부드러웠죠. 크고 똘망똘망한 눈은 항상 영리함과 활기가 넘쳐 보였어요. 먹이의 작은 몸은 날렵하고 민첩해서 정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곤 했어요. 특히 먹이는 미니, 어린 주인을 무척 따랐죠. 미니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먹이는 꼬리를 흔들며 쏜살같이 달려나와 반겼어요. 혀를 날름거리며 미니의 손을 계속해서 핥아댔죠. 먹이가 옆에 있으면 미니는 넓고 때로는 차가운 집 안에서 따뜻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먹이에게는 미니를 항상 궁금하게 만들었던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해가 질 무렵 황금빛 노을이 정원을 물들을 때면 먹이는 조용히 창고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구석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나무 문 앞에 앉아있곤 했죠. 먹이의 까만 눈은 문을 슬픈 듯 애타는 듯 바라보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 문은 색이 바래고 페인트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마치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했어요. 녹슨 넛의 자물쇠는 그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고 마치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봉인하려는 듯 했어요. 미니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미니는 그 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문에 다가갈 때마다 문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에 몸을 움츠리게 되었어요. 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 비밀의 문에 대해 물어봤지만 두 분은 항상 애매한 대답만 하셨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저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해둔 곳이라고 특별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미니 부모님은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미니는 마치 나무 문에 비밀스러운 장막이 드리워져 있고 먹이가 그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10살 꼬마 미니는 무한한 호기심으로 문 뒤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같은 노력을 다했어요. 한 번은 엄마 서랍에서 여분의 열쇠를 몰래 가져왔지만 그 어떤 열쇠도 낡은 자물쇠에 맞지 않았어요. 밀어보고 당겨보고 심지어 망치로 문을 부숴보려고도 했지만 문은 굳건히 닫힌 채 벽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비밀을 밝히려는 노력이 실패로 끝나자 미니는 더욱 궁금해졌고 동시에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어요. 그 문은 마치 깊은 수렁처럼 미니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는 듯했어요. 먹이가 문을 바라볼 때 보이는 슬픔과 애타는 눈빛은 미니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들었어요. 미니는 그 문 뒤에 뭔가 불길한 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직은 닿을 수 없는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먹이가 밥을 안 먹고 기운이 없어졌어요. 조그마한 강아지는 구석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반짝이던 눈은 멍하니 생기를 잃었죠. 미니는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먹이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지만 수의사 김 선생님도 병명을 찾지 못했죠. 점점 쇠약해지는 먹이를 보며 미니는 반드시 그 문 뒤의 비밀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치 먹이의 건강이 그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불길한 예감처럼 느껴졌죠. 그 후 며칠 동안 미니는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학교 공부도 내팽개치고 노는 것에도 흥미를 잃었죠. 미니는 먹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점점 쇠약해져가는 먹이를 보며 미니는 반드시 그 문 뒤의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했어요. 마치 먹이의 건강과 그 비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 온 가족이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을 때 미니는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해둔 다락방이 떠올랐어요. 미니는 다락방으로 몰래 올라가 그 비밀의 문과 관련된 단서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찾아봤어요. 다락방은 온통 어두컴컴하고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미니는 오래된 물건 더미 속에서 잠긴 나무 상자들, 깨진 찻잔 세트, 누렇게 변색된 그림들 속을 헤맸어요. 그러다 갑자기 손이 작은 나무 상자에 닿았어요.
낡은 천 아래에 숨겨져 있었죠. 미니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색이 바랜 가죽으로 덮인 일기장이 있었어요. 호기심에 미니는 일기장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정성스럽게 쓰인 손글씨가 보였죠.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미니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어요. 그 일기장은 할머니의 것이었고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남쪽으로 이주해야 했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썼어요. 폭탄이 떨어지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날들을요. 고통과 상실이 가득한 글들 속에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젊은 군인 박 군인을 사랑했었죠. 두 사람은 아름답지만 짧았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전쟁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죠. 박 군인은 전쟁터로 떠났고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어요. 하지만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박 군인이 전사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극심한 고통에 빠졌지만 여전히 박 군인의 유품과 사랑이 담긴 편지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읽은 미니는 문득 창고 안에 있는 나무 문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곳이 할머니가 옛 연인의 유품을 보관해둔 곳일까? 심장이 두근거리는 미니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넘겨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읽고는 굳어버렸죠. 그는 영원히 떠나갔어. 그를 잃은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유품을 비밀방에 모두 숨겨두기로 결심했어.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곳이지. 그 문을 잠그고 슬픈 과거를 묻어버릴 거야. 그래야 그가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늘 불안해.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있어. 문을 열면 그 진실이 드러날까봐, 고통이 다시 몰아칠까봐 두려워.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은 미니를 전율케 했어요. 할머니가 언급한 끔찍한 비밀은 무엇일까? 혹시 박 군인의 죽음보다 더 어두운 일이 있었던 걸까? 낡은 나무문은 단순히 유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비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미니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어르신들을 찾아가 집안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내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집 주변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밤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들,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림자들. 어떤 사람은 이 집이 한때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몰락했고 아내는 미쳐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섬뜩하고 기괴한 이야기들은 미니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모호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혹시 나무문이 박 군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걸까? 혹시 이 집을 괴롭히는 어떤 저주가 있는 걸까? 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을 기어이 열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을 마주해야만 먹이와 가족, 그리고 오래된 집에서 방황하는 원혼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죠. 나무문 뒤의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결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미니는 할머니 일기장에 담긴 암시적인 글과 동네 사람들이 해준 무서운 이야기에 계속해서 불안해졌죠. 쇠약해진 먹이의 모습과 슬픈 눈빛이 마음을 계속 괴롭혔어요. 미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요. 미니는 자신의 생각과 발견한 것들을 절친한 친구들인 똑똑하고 용감한 준, 예쁘고 날렵한 난, 그리고 착하고 마음씨 좋은 남에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미니가 해준 무서운 이야기에 겁을 먹고 두려워했지만 곧 우정과 용기, 호기심이 친구들을 비밀을 파헤치는 계획에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었죠. 친구들은 비밀 회의를 하고 세부 계획을 세웠어요. 추리소설을 통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준이는 자물쇠를 부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나는 자신의 뛰어난 기술을 이용해 필요한 장비들을 구하기로 했어요. 팀에서 가장 힘이 센 나미는 문을 여는 역할을 맡았죠. 집을 잘 알고 있는 미니는 길을 안내하고 경계를 맡기로 했어요. 달이 떠오르던 그날 밤, 아이들은 필요한 장비인 펜치, 망치, 손전 등 밧줄을 챙겨 집에서 몰래 나왔어요. 긴장감이 감돌았고 벌레 소리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오래된 집에 기괴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미니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흘렀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친구들을 격려했어요. 아이들은 나무문이 기다리는 창고로 살금살금 들어갔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 문은 더욱 으스스하게 보였고 벗겨진 페인트는
마치 흉터처럼 보였어요. 녹슨 자물쇠는 마치 괴물 눈처럼 아이들을 쏘아보는 듯했죠. 준이는 조심스럽게 펜치로 자물쇠를 잘랐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나는 주변을 살피며 어른들을 경계했고 나미는 힘껏 문을 밀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섬뜩하게 들렸고 민희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마침내 힘든 노력 끝에 자물쇠가 부서졌어요. 문이 살짝 열리고 차갑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느껴졌어요.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요. 민희가 손전등을 비추자 어둡고 습한 방이 나타났어요.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거미줄이 벽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었죠. 손전등 불빛이 낡은 물건들을 비추자 오래된 나무 상자, 피가 묻은 군복, 급하게 쓰인 편지들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방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민희는 방 안에서 어떤 기이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준이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로 다가가 열었어요. 안에는 옛 군인의 유품들이 있었어요. 색이 바랜 벙거지 모자,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죠. 상자 밑바닥에는 반짝이는 작은 물건이 있었어요. 준이가 들어올리니 은반지였어요. 장미꽃 모양이 새겨져 있었죠. 나는 편지를 들고 큰 소리로 읽었어요. 편지들은 박군인이 할머니에게 보낸 사랑과 약속, 그리고 애틋한 그리움을 담고 있었어요. 난의 목소리는 울먹거렸고 아이들 모두 과거의 슬픈 분위기에 잠겼어요. 갑자기 나미가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나미는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방 구석을 가리켰어요. 해골이 부서져 있었고 갈비뼈 주위에는 군복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굳어버렸고 두려움이 아이들을 감쌌죠.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뼈 옆에 있는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유서였죠.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에는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군인은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공을 빼앗기고 반역죄를 뒤집어 쓰게 된 이야기를 썼어요. 그는 이 방에 갇혀 고문을 받았고 결국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죠. 옛 군인의 억울한 죽음은 아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나무문은 단순한 상실의 고통이 아니라 끔찍한 범죄가 숨겨진 곳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문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키가 크고 험악했으며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숨어있던 적에게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렸죠. 그림자가 달려들고 칼날은 약한 손전등빛 아래에서 번쩍였어요.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준이는 재빨리 주변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공격자에게 던졌어요. 그는 몸을 피했고 칼은 나무 벽에 깊숙이 박혔어요. 빨리 도망쳐, 민희가 소리쳤어요. 난과 나미의 손을 잡아 문을 향해 달렸죠. 그림자는 빠른 속도로 아이들을 쫓아왔어요. 방은 좁고 물건들이 어수선해서 아이들은 이동하기가 어려웠죠. 준이는 그림자에게 막혔고 손전등을 휘두르며 그의 손을 내리쳤어요. 그림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고 칼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이는 틈을 타서 달려들어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준이는 그보다 몸집이 작았지만 용감하게 맞섰고 주먹과 발기질을 견디며 싸웠어요. 난과 나미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는 부서져 있었고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죠. 민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구를 찾았어요. 민희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벽에 오래된 카펫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민희는 할아버지에게 전쟁 당시 비밀 통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떠올렸죠. 남아, 이쪽으로 와. 민희가 큰 소리로 외치며 카펫으로 달려갔어요. 민희는 있는 힘껏 카펫을 잡아당겼고 그 뒤에는 작은 문이 있었어요. 민희는 문을 밀었고 어두컴컴한 통로가 나타났어요. 빨리! 민희가 재촉했고 세 사람은 비밀 통로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그림자는 쫓아왔어요. 그는 문을 두드리며 격렬하게 소리를 질렀죠. 통로는 칠흑처럼 어둡고 습하고 추웠어요. 민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며 난과 나미를 이끌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적의 발소리에 아이들은 쉬지 않고 걸었어요.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아이들은 비밀 지하로 내려갔어요. 민희는 손전등을 켜서 주위를 둘러보았죠. 넓은 지하는 나무 상자와 포대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보였어요. 그때 준이가 뛰어왔어요. 거친 숨을 내쉬고 옷은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 사람, 총을 가지고 있어. 준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죠. 아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적은 너무 위험했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하고 동시에 그가 누구인지 왜 그들을 공격했는지 알아내야만 했죠. 민희는 차분하게 지하를 살펴보았고 탁자 위에 오래된 전화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전화기에는 배터리가 있었어요. 민희는 서둘러 부모님께 전화해서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지하실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그들은 오래된 서류들에서 고대 유물을 밀수하는 조직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민희는 준이가 상자에서 발견한 음반지가 떠올랐죠. 혹시 박군인이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발견해서 살해당한 것은 아닐까? 지하 문이 열리고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짧은 총을 들고 있었죠. 그는 고함을 지르며 아이들에게 총을 겨눴어요. 꼼짝 마! 안 그러면 쏜다! 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민희, 부모님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그림자는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어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졌고 마침내 범인이 체포되었어요. 그는 오래된 물건을 훔치는 전문 도둑이었고 오래된 집을 이용해 물건을 숨기고 있었죠. 그는 아이들을 공격한 사람이었고 비밀이 드러날까봐 아이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었죠. 진실은 드러났고 악당은 처벌받았어요. 아이들은 긴장을 풀고 안도했어요. 민희는 먹이를 꼭 안아주었고 먹이는 민희의 기쁨을 알아채기라도 한 듯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결말 사건이 끝난 후 오래된 집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 보였어요. 비밀스러운 나무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슬픈 과거와 숨겨져 있던 진실의 증거가 되었죠. 민희와 가족은 비밀의 방을 없애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상실, 희생, 그리고 일어났던 범죄를 기억하는 장소가 된 것이죠. 강아지 먹이와 어린 민희, 그리고 비밀의 문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동네에 퍼져나갔어요. 오래된 집을 두려워하고 피하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 찾아와 민희 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어요. 그들은 아이들의 용기와 옛 군인에 대한 애도 그리고 악당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과거를 사람들과 나눴어요. 할머니는 맺지 못한 사랑 이야기, 상실의 고통,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았던 날들을 이야기했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긴 세월 동안 마음속에 굳어버렸던 상처를 씻어냈죠. 오래된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옛 군인의 유품들은 정성스럽고 존경스럽게 놓였어요. 할머니는 사랑하는 연인의 사진 앞에서 향을 피웠고 그가 편안히 잠들기를 기도했죠. 비밀의 방은 추모의 공간이 되었고 전쟁 시대의 기억,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해방된 원혼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어요. 민희 가족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음을 열고 더 밝아지셨고 민희 부모님도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민희와 먹이에게 관심을 기울였죠. 민희는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어요. 강아지 먹이는 다시 건강해졌고 윤기 있는 털과 반짝이는 눈을 가지게 되었죠. 더 이상 매일 저녁 문을 바라보지 않고 마당에서 뛰어놀며 민희와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나무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묵묵히 시간을 지켜보는 노병처럼. 그것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 과거, 사랑, 용기, 희생과 같은 영원한 가치의 상징이 되었죠. 강아지 먹이와 비밀의 문에 대한 이야기는 민희와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 나눔, 그리고 과거의 가치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과거도 영적인 가치와 심오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과거를 마주하면 자신, 가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민희는 강아지 먹이가 그동안 문을 지켜왔던 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충성심 때문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고통, 옛 군인의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먹이는 민희가 문을 열도록 도왔고 원혼들을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해방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오래된 집, 강아지 먹이, 나무문, 이 모든 것들은 미니의 어린 시절 기억의 일부가 되었어요. 비밀스럽고 모험 가득했지만 또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억들 말이죠. 미니는 이 추억들과 교훈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